경쾌한 논리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을 찾아 조목조목 법무부 논리와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일단 보면요. 저는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 맨 뒤에 보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는 검사님이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분 아는 분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거 작성하시면서 상당히 어떤 자괴감이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연민의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이게 왜 허위냐면 여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독점한 적 없습니다.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 임명을 하는 구조거든요. 대한변협이 최초에 4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권을 독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자료에 담아야 되는데 허위를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입니다. 신속, 통합, 공정, 안보입니다. 저 그냥 신통공안 이렇게 쓰는데요. 먼저 신속한 사건 해결 부분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검사가 약 3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관 포함 6명에서 7명 규모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 규모의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은 제가 검사를 해봤지만 거의 죽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건 접수에 압수수색하는 데까지 거의 5개월 걸렸고 압수물 분석만 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명 소환 조사하는데 거의 한 달가량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종섭, 이시원, 임기훈, 인종득, 신범철,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대통령실 이름 모르는 우리 비선들이나 그런 담당자들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김계환 사령관처럼 조사를 하면은 한 달씩만 걸린다 치면은 올해를 훌쩍 넘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소권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끝나도 검찰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70일, 대통령 연장해주면 30일 해서 이제 총 100일가량이 됩니다. 연장 아마 안 해주겠죠. 그럼 70일, 거의 2달인데 2달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달 안에 신속하게 이 사건을 좀 일단락시키고 연금개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다른 우리나라의 산적한 과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야나 대통령이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이걸 반대를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 끝나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하게 되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를 통한 검찰 수사 통제 등 검찰 수사 공정성에 큰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 기소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수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대상자는 특이하게 이제 군인과 민간인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이거 끝나면 그 사람들은 군검찰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군검찰, 군사법원은 아시다시피 국방장관의 어떤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여러 가지로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있습니다.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및 수사 공정성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팀 인력 자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이 검사장으로 있는 중앙지검이 이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관여를 할 수 없는 특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 추진했던 드루킹 특검 때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허익범 특검을 임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이 최초 4명을 추리기 때문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변협 최초의 4명을 추천하는 그 단체는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띄워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왔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인데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면 그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권한,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랑 여당 쪽을 굉장히 배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부분입니다. 순직해병 사건에서 지금 부하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몰라라 하고 있는 사단장, 그리고 외압에 맞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부하를 항명죄로 몰아넣은 사령관,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지휘관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심지어 이제 보수적인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에서도 해병대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군들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해병대는 물론 군 전체가 그래서 지금 상관이 언제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지 모른다. 이러는 불안감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에 서북도서에서 도발이라도 발발한다면 지휘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장군들이 이제 어디 가서 장군이다, 사령관이다 하면서 대접이나 받으면서 책임은 안 지고 부하한테 전부 책임을 미루고 이런 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군으로 국군을 쇄신하고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3년이 너무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킬 기회가 온다면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28일로 다가온 최상병 특검 재의결은 그런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서 윤석열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수사 검사가 3명뿐이어서 공수처가 계속 수사할 때 대통령실을 수사하는 시점은 해를 넘기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자료들은 보존 시한을 넘기게 되고 대통령실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도 없지만 자신이 인사권으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와 검찰, 군사검찰,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설령 공수처가 국민이 원하는 만큼 조사했다 해도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불러서든 찾아가서든 윤석열은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업무를 개시한 상황에서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사 결과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한계는 명확하고 윤석열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빠진 채로 공수처 수사가 종료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과 군검찰로 넘기면 검찰은 혐의자 중에서 민간인을 받아 기소 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재수사에 들어가고 군인은 군사검찰에 송부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찌어찌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태세를 전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임기가 다 지나갑니다. 재수사와 재판에서 검찰의 장난질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김건희 사건 담당 검사들이 그것도 찐윤이라 평가받던 검사들이 김건희 소환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은 인사권에서 배제되고 김건희 담당 지휘라인은 하루아침에 보직에서 밀려났습니다. 자신이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윤석열은 넘칠 만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만이 유일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고 특검 요구에 불응하면 강력한 탄핵 명분이 여론과 정치권에 형성됩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다른 여러 사항도 즐비하지만 헌법 수호 의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스스로 커다란 문제를 만드는 셈입니다. 특검은 현명한 국민들이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지은 죄가 있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21대에서 부결된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압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삭제된 영상에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김규현 변호사님께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